안녕하세요. 전직한분들의 강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팀장입니다. 네, 일전에 베라크루즈 탄생편과 함께 2학년 탄생편이 업로드가 되어서 많은 구독자님들이랑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백이성 씨를 언급이 됐어요. 혹시 제수 씨가 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재밌다고 하시던가요? 옷 좀 똑바로 입고 나오라고. 네? 그때 여기 날개 막 들어가 있고 막 단추 다 풀어헤치고 막. 네, 본인은 백이성 씨가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뭔가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뭔가 좀 달라졌나요, 저희가? 많이 달라졌죠. 한번 좀 쭉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저기 조명까지도 한번 싹. 네? 네, 저희 사무실이에요. 내일 네, 레일도 달고 조명도 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항상 배경이 좀 약간 고민이었고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었다. 영상을 볼 때도 좀 더 고품질 하이 퀄리티 하이엔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거금을 투자했죠. 얼마 들어갔죠? 95,400원. 그렇죠. 우현 팀장님께서 또 그렇게 또 손수 전기 조명집 가서 또 금액적인 부분도 트라이도 보고 해서 이렇게 탄생된 저희의 스튜디오입니다. 희한찬란한 우리 스튜디오에서 첫 영상을 또 게시를 하게 된 거는 정직한 썰탄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많은 영상들을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좀 다른 유튜버 분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도 좀 약간 심하게 좀 약간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또 오물한 개구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는 슬로건과 공정에 대한 그런 게 또 남들이 또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근데 좀 따라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더 중고차 문화가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아주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근데 뭐 그분들이 저희 따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을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라든지 그 공정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너무 흡사합니다. 많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도가 남들에게 모티브가 되고 그분들의 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점은 항상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건투를 밀고 응원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경매 차량에 대해서 좀 화두를 다뤄볼까 합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좀 싸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직한 분들도 우리 고객님들한테 유입이 되시는 고객님들한테 경매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매물을 좀 다가가면 어떨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그게 허와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할 점도 그렇고 또 경매 차량에 대한 화제를 삼았습니다. 일단은 경매 차량을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구매를 못합니다. 그죠? 일단은 경매를 참여를 하려면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법인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가 경매를 참여를 하려면 그 말은 즉슨 딜러랑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딜러고 본인이 고객이에요. 나한테 경매를 요청을 해. 그럼 저는 경매장을 둘이 같이 갑니다. 네. 원하는 차를 낙차를 받아요.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비싸게 또는 좀 뭔가 옵션도 딸리고 등급도 낮고 그냥 안 좋은 차를 낙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간도 내가 원하는 시간대 차를 출고도 하지 못할 뿐더러 번거로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는 좀 CG가 맞지는 않았어요. 워낙 디테일한 옵션들도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라서 그 순간 딱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바로 패스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허와실이 존재를 하고 주의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려면 이제 경매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설명해 주시죠. 뭐 경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차종을 먼저 초이스를 하시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수입차 원하는 게 이제 자기가 알파리다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알파리 경매에 나오진 않죠. 경매에 나오려면 개인도 물론 물건을 판매를 할 수는 있으나 거의 뭐 렌트카라든지 회사 용도로 사용했던 차량들이 거의 이제 대량으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뭐 특정 뭐 수입차를 내놓거나 하는 그런 물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남이 탔던 차야. 근데 신조차도 아니고 렌트카야. 렌트카가 왜 안 좋아요? 완전 돌려서 타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오랫동안 타며 관리를 했던 차보다는 컨디션이 100이면 100 안 좋다라는 얘기죠. 렌트를 타는데 차를 아껴 타요? 막 타죠. 용도 변경이죠. 1인 장기 렌트 뭐 이런 개소리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렌트카는 안 좋은 거예요. 관용차. 그죠? 아 근데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 관용차도 물론 차의 기본적인 본질적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경찰분들이 차를 천천히 몰겠어요? 그치.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엄청 빨리 가린단 말이에요.
본질로 들어갔을 때는 안 좋은 차란 말입니다. 렌트카나 관용차나 모든 차들 같은 한 사람이 탔던 차들보다는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안 좋은 차를 경매에서 우리가 시세보다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못 사요. 여러분들이 5, 600만 원 주고 더 싸게 낙차를 받으려면 경쟁자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경매장 가보면 어때요? 바글바글하죠. 그쵸? 경매를 참여하는 딜러분들은 그게 즉 본인의 생계업이에요. 낙차를 받아서 차를 갖고 와서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자기 마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혈안이 걸려서 차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든 뭐 100만 원, 뭐 한 200만 원 싸게 샀다고 칩시다. 경매장이 어떤 차냐?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카라는 전개죠. 그러면 렌트카가 외판이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개판이죠. 그리고 경매장 특성상 외판에 대해서 중점을 두질 않습니다. 성능도 중점을 두질 않아요. 뭐 버튼 차도 있던데. 그렇죠. 심지어 뭐 핸들이 변속기 우들 빠져 부분이 있고. 까져 있고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을 고객께서 한 200 정도 싸게 주고 샀다고 칩시다.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매장에서 바로 우리 응행팀장한테 이전이 되냐? 돼요?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 계산서 부분에 문제도 있겠죠.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다 보니 계산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상사에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사에다 이전하는 비용은 또 누가 내겠냐? 고객 부담이죠. 그렇죠. 그럼 상사 이전했어. 자, 상사 이전했어. 그럼 차가 출고가 돼요. 그럼 당신한테도 매도비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매도비 그러면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장에다 내야 되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2.2% 들어. 그렇죠. 2.2%를 또 내요. 그러면은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경매 낙찰 받아줬잖아요. 200 싸게 해줬잖아요. 그럼 나한테 수수료를 줘야죠. 그렇죠. 그 수수료는 딜러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어느 한 업체든 간에 나는 그 수수료를 얼마라고 얘기하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토탈적인 금액만 얘기했지. 토탈적인 금액만 얘기를 했고 그 부수적인 금액들은 얘기를 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토탈적인 금액대도 얘기하는 딜러들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난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떳떳하고 싸게 팔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얘기를 해주고 표현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싸다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혼돈 없이 차를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싸다라는 컨택을 맞춰놓고 비일비재하는 뭐 확신 없는 광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영인의 아버님 친구분 또한 경매로 차를 사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히스토리들을 좀 약간 종합적으로도 겪어보니까 경매가 허와실이 굉장히 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딜러가 적어도 내가 봤을 때 갖고 가는 그 이윤들을 계산을 해보자면 추정을 해봤을 때 낙찰이 됐을 때 소비자한테 받는 수수료와 낙찰 수수료. 그리고 경매장에 줘야 되는 2.2%에 대한 수수료와 네. 그리고 상사에다 주는 매도비와 상사 이전 비용과 그러면은 200 주고 싸봤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공정을 해야죠. 외판 보관이나 외판이라든지 어차피 내연 쪽 기간은 어차피 또 리폼을 해야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뭐 경매에 나온 차들은 그렇게 이제 딜러들이 이제 낙찰을 받아서 외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엔진 미션 이런 거 손을 일절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상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좀 그것도 약간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경매를 받아서 성능을 어차피 교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두 달 있다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상 못 받아요. 보상을 못 받아요? 네. 그럼 위험한 짓을 왜 하는 거죠? 경매에 대한 본질적인 거는 진짜 가성비 있게 차량이 태길이 잘 돼서 소비자한테 싸게 유입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온갖 유튜버 분들에 대한 영업 방식에 대해서 잣대를 들고 싶은 거는 경매를 했을 때에 대해서 차값이 싸다라는 거를 그거는 제가 봐도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에 진짜로 싸게 접근할 수 있으면 저희는 무조건 갔죠.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유튜버 분들이 경매에서 차를 싸게 산다 400에서 500 다 줬다라고 하세요. 절대 못 사요. 그리고 요즘 또 팩트를 때릴 수 있는 게 네.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있잖아요. 법인이라는 게. 네. 근데 그 아래 직원들은 차를 못 둬요. 왜 그럴까요? 왜요? 금액이 안 맞아요. 싸게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사 대표들은 법인을 갖고 있겠다. 뭐 나는 그냥 매도 찍기로 매도 용도로 이제 그래서 차를 매도비를 매입하는- 벌기 위한 용도로 매도- 차를 매입을 한다. 네. 돈이 많으시니까. 출고만 그렇죠. 네. 국어 안 배웠어요?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학교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매장은 결단코 싼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을 구매를 하는 건데 경매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 말만 믿고 가서 차를 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경매 시스템입니다. 차라리 경매하실 바에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냥 중고차 매매업자 가서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 성능 기록부 정확하게 교지되어 있고
카센터를 가서 하체를 확인하고 차 상태를 정확하게 두 눈으로 보고 구매를 하시길 권고해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뭔가 도전하는 의식으로 좀 약간 그죠. 영상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맞는 한두 말 번의 일도 했으니까. 아니고 어? 한두 번의 일도 아니고 들어보세요. 아 근데 이거를 좀 약간 본질을 흐려서는 안 돼요. 경매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는 나쁜 건 아닌데 그 경매를 동행을 해주시는 미디어 업체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순서가 들어가고 어떻게 공정을 했고 라는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영상을 찍어서 광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분들은 이 사람 말만 타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례로 경매로 차를 사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저희 쪽에 클레임도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업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도 허와 실이 있듯이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좋은 차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나요, 백이성 씨? 화나도 참는다 슬퍼도 참는다 인생은 그런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에 보여지기씩밖에 안 돼요. 그죠. 시세보다는 싸긴 싼데 등급을 한번 잘 보세요. 등급이 많이 차량 떨어질 겁니다. 옵션표를 옵션을 잘 보세요. 신차 출고할 때 그런 뭐 디럭스, 뭐 깡통들만 즐비하겠죠. 그렇죠. 렌트카다 보니까. 예, 렌트카다 보니 옵션을 넣고 출고하는 경우가 괜히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도 또 뭐 그렇게 막 옵션을 막 넣고 다니지는 않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들 본인의 안전과 직관된 기계장치를 구매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사십시오.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백승. 알고 있었어. 100점 해야지 네가. 백승 이겼어요. 뭔가 100점? 백승. 그렇지. 네. 이상 정직한 놈들의 재밌는 썰, 정직한 썰. 다음 편에는 어떤 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림. 진용지신 따라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저희가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카페 가입은 여기 주소 밑에 하단에 내려가니까 각종 중고차 정보라든지 저희의 못다한 공정 이야기 부분들도 많이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 한번 가입을 해주시고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30년 정비 명장 MN 공업사 형님께서도 친히 가입을 하시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올바른 중고차 문화,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직한 놈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